안녕하세요. 이번 주 책 나눔을 못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책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 요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이제 방송에 많이 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하면 그 이제 제재와 포르투가 이제 그 중반부 이후부터 나오죠. 그 노신사죠. 그 포르투갈에서 온 이제 그 이민자 노신사. 배경은 브라질이고요. 이제 가난한 동네죠. 그 제재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신사가 정말 영혼의 소울메이트가 돼버리죠. 물론 그리고 그 외에도 제재가 정말 가까워진 사람들 중에 그 빠임 선생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 항상 비어있는 화병에 제재가 장미꽃을 이제 꽂아주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못생긴 여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만 화병에 꽃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씨는 너무 고운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제재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장미를 꽂아주고 나중에 그 장미가 이제 남의 정원에서 꺾어온 거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선생님이 말리죠.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재가 그럼 선생님 화병에는 꽃이 없는 거잖아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 비어 보이는 이 화병 안엔 언제나 내 마음속에 너의 장미가 꽂혀 있어 하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재랑 이제 가까워졌던 일단 좀 어른들의 공통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른이었음에도 제재의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순수성이 있었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 빠임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뭐 제재가 가난한 집 아이인 걸 알고 이제 점심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간식비를 계속 주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리고 포르투가 그 이제 노신사 이분도 자신의 보급차에 이제 타게 해주고 학교 왕래도 이제 도와주고 이제 많은 대화를 이제 서로 나누게 되죠. 특히 이제 그 포르투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제재하게 홀딱 빠지게 되고 서로 소울메이트로서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노신사 입장에서 그런 차까지 이제 끌고 다닐 정도의 어떤 이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민까지도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이제 그 목적성을 지닌 사람들을 만났을 거며, 그리고 이 노신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사업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많이 맺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제재라는 아이를 만났더니 너무 순수하고 뭐 차를 몇 번 태워줬다거나 뭐 조금 먹을 걸 주기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동을 하기도 하고, 꾸밈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랑 그 포르투갈랑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니까, 아이가 그렇게 반응이 그런 것이 오니까 이 노신사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아무도 자신에게, 어른들의 세상에선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해주고 다른 어떤 이용하려는 의도라든가 목적성 혹은 성과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도 전혀 없는, 그냥 이 포르투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하는 이 제재의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뭐 대한민국 인간관계에서도 다 손절을 한다, 뭐 인간관계 맺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뭐 남는 게 없다 하면서 뭐 더 시험만 그냥 잔뜩 할 준비만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 실제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또 뭐 독신으로 산다고 여러 가지 다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병적으로 성과나 결과물이 없는 것은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저에게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인간관계는 굳이 어떤 꼭 사업 같은 거라든가 성과주의적인 것의 형태에서만 만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같이 있어서 휴식이 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도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절친이 그렇죠. 보통 절친 만나는데 뭐
우리 꼭 뭐 다음에는 뭐 이만큼 점수를 올리고 뭐 혹은 뭐 막 뭐 이런 그런 얘기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어떤 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비슷한 형태로 역시 확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연애하기도 너무 힘들다. 남녀관계 이런 것도 역시 또 쭉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1차적으로 이 제재처럼 제재가 포르투갈에게 뭔가를 막 바라고 목적성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걸 좋아했잖아요. 포르투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어떤 그 소소한 어떤 배려라든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가벼운 어떤 호의라든가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목적성을 갖지 말라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을 상대할 거면 그 사람 자체의 어떤 그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가까워지면 되는 문제인 거지. 이걸 자꾸 곁다리를 붙여가지고 이런 조건 저건에 뭐 밀당을 해야 되는 많은 막 잡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뭐 상대방 뭐 애간장을 뭐 녹여야 한다는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런 잡기나 어떤 안 좋은 의도성인 어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자체가 싫어져 버리죠. 제대로 어떤 내면의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내 영혼을 깨끗이 하고 상대에 대해서 여기 이 소설에도 나오죠. 빠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뭐 제재에게 간식비나 이런 걸 주고 했던 게 뭐 제재한테 뭐 특별히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뭐 그런 것들을 줬겠습니까? 이 불쌍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굶지 않고 잘 성장하길 바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배려를 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저희의 인간관계 역시도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연민의 정도 어느 정도 있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대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또 부담을 느낄 이유도 없는 거고 그게 또 싫다고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뭐랄까 나에게 어떤 누군가 맞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둘 사이 이제 거기서 추가로 만남 자체도 즐거운 것 같다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사귀면 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지금 서로에게 해가 될 것이 없고 무리한 것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한 만남이니까 그리고 만남 자체가 즐거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걸 갖다가 막 뭐 무리수를 둬가지고 뭐 어느 타이밍에 뭘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밀당을 해서 뭐 일부러 이때 뭐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온갖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저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막 생각 뭐 하면 잔뜩 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부지런한 짓이고 다시 한번 제재와 포르투가가 어떻게 그 나이를 초월해서 노신사와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게, 소설로 좀 표현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전적 소설이기도 하고 어떤 비슷한 배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쓴 걸 보면 어떻게 가까워진 거겠습니까? 둘 사이에 어떤 이용하려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없었고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서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제재가 심지어 포르투갈에게 양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 그러고 이 포르투갈 이 노신사도 양자를 너무 삼고 싶어 했죠, 실제로. 그런데 부모가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물론 거절하긴 하지만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재라는 아이가 너무 순수하니까 도중에 뭐 노래를 치면서 이렇게 부른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노는 아저씨 같은 이제 뭐 저속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음반을 파는 그런 분까지도 심지어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도중에 뭐 이제 그 옆집에 이제 사는 이제 그 은퇴한 그 이제 뭐 노인 할아버지 있었죠. 그래서 뭐 그분도 이제 뭐 제재 어떤 어느 능력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상대를 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막 이러죠. 왜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내주고 상대해주고 대해줬을까요? 기본적으로 제재의 영혼이 너무 순수하고 자기를 이용하거나 나쁜 짓을 할 아이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사귀고 혹은 어른들 간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최소한 뭐 좋아요. 뭐 막 재밌고 엄청나게 매력적이지는 않는다라고 쳐요. 그래도 아무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배려해주고 호의를 주는 것이 있는 상대라고 한다 그러면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굳이 그런 사람을 뭐 마다할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죠. 이용하려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호의와 배려에서 나온 것들이니까요. 비슷한 어떤 다른 영화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그 유명한 시네마 천국에서도 토토와 그 할아버지 영화 그 관에서 그 할아버지의 관계가 또 비슷하잖아요. 토토의 인생을 너무 이제 그대로 생각해줬고 토토도 그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 어떤 속임이 없고 상대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나의 유익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순수한 만남을 굳이 뭐 누가 싫다고까지 하겠습니까? 뭐 스타일이 다르면 막 가까워지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대가 나를 해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최소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선에서 배려나 호의를 주려고 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왜 싸울 필요가 있고 사실 뭐 잡기를 막 부려야 되고 뭐 그럴 필요도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사람을 아끼고 상대의 인생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 이런 걸 가르치고 먼저 교육을 해야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백날 지식만 잔뜩 쌓으면 결국 나중에 다 이용하고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이용하자.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도 많이 나오는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떤 내 내면을 순수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을 할애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정당화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 항상 쓸쓸하고 외롭죠. 어떤 그 의미, 어떤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인간관계만 추구하니까 나이, 라임, 오렌지 나무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배경이지만 그 제재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그 포르투가 혹은 빠임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보면 굉장히 소중한 인간관계였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장벽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융합을 하고 통합이 되고 이게 어떤 그런 시대로 또 필요한데 되겠으면 경쟁만 계속 이렇게 추구해서 지식 쌓고 나만 잘 살면 결국 그게 사실은 돌려서 여러 가지 장하게 하지만 그 심리의 깊은 내면에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무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나는 무사해야 된다라는 심리는 분명히 있죠. 아무리 다 순수하게 해석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오죠. 행동으로. 그러면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거죠.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다른 방송 보셔도 좋겠고요.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나와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또 자연스러운 만남, 부담 없는 만남이 될 테고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자체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런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